제가 이제 거의 고전을 많이 이용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책을 반드시 씁니다. 누군가가 쓰기만 해. 책 내줄게 하면은 뭐 마음이 없던 사람도 쓸 것 같거든요. 5월에 투구를 시작했어요. 투구를 시작하고 2주 되니까 좀 좌절이 오더라고요. 뭔가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다면 써라. 여기에 쓰는 삶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 현실적으로도 이런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나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뭐 행정적인 업무 하기도 바쁜데 도대체 책 쓸 시간이 어디서 나서 이제 책을 썼는지 모르겠다. 이제 뭐 작가님만의 뭔가 그런 이제 책 쓰기 시간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거의 고전을 많이 이용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교사로 살면서 바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지금까지 신규부터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 이렇게 같은 시간을 쓰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책을 썼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약간 사람들이 말하길 약간 불도저라고 하긴 하는데 계획과 목표를 잡으면 이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는 주로 방학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교사에게만 있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방학은 저한테 굉장히 치유와 회복, 아픈 몸을 그런 시간이었는데 책 쓰기를 하고 난 뒤부터의 저에게 방학은 약간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책을 반드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에 2개의 초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의지가 강해지고 내공이 생겨서 교사의 책 쓰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 썼어요. 금, 토, 일 매주. 방학 외에? 외에. 학기 중에? 이렇게도 저는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조금은 남들이 쉴 때 저는 쉬지 않는 그렇게 이용하면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뭐 처음 책을 쓰시는 분도 그 방학 제가 알기로는 한 40일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40일 정도면은 누구나 이제 초고 정도의 수준은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하루에 한 꼭지 썼기 때문에 40일이 딱 필요했고요. 그때 나는 혁신학교 교사입니다. 책이 38, 39 꼭지였는데 하나가 중복돼서 이제 잘려 나가고 40일이 필요했는데 딱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완성됐고요.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사람은 저는 못 쓴다에 한 표를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너그러우면 첫 책은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너그럽지 않게 목표를 잡고 반드시 그 목표에 따라 움직여야 첫 책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책까지 나왔을 때는 그냥 너그럽게 언제 쓰든 상관이 없지만 진짜 첫 책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때는 단기간에 목표를 잡고 날마다 쓰는 연습을 해서 40일 만에 완성시킨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40일 동안 이제 원고를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랄까? 그게 누군가가 쓰기만 해. 책 내줄게 하면은 뭐 마음이 없던 사람도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난 정말 책을 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뭐 미미쌤의 책을 뭐 읽든지 영상을 보든지 해서 이제 나도 40일 동안 한번 써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 40일의 시간 동안 정말 내가 다 쓰면 누가 책을 출간하긴 해줄까? 이런 약간 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잖아요. 맞아요. 뭐 작가님께서는 첫 책을 딱 쓰셨을 때 뭐 출판사에서 바로 연락이 왔는지 또 그리고 수많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책 쓰기를 가르치시면서 그분들의 경우 뭐 투고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 쉽게 좀 계약이 잘 되는 편인지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간 목표를 잡고 40일 동안 책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그게 끝났었는데 5월에 투고를 시작했어요. 투고를 시작하고 2주 되니까 좀 좌절이 오더라고요. 답이 안 왔어요? 답이 오거나 좀 이상한 답이 오거나 뭐 반반 기획을 하자. 그래서 내 책은 아닌가? 막 이런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좌절하는 내 책이 이렇게 쓸모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때 책 쓰기 전도사님 김진수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출판사가 있다. 반드시 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또 한 번 용기를 내가지고 바로 투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6월 4일 날 계약을 했고 돌이켜보면 한 3개월의 여정이 책 쓰기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진 케이스고 그리고 아까 그 말을 실감했던 게 내가 굉장히 내 책이 이렇게 보잘것없나 라고 느꼈기도 했지만 출간이 되고 나서 1년 뒤에도 혹시 그 책, 그 원고 계약이 되었나요?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그래요? 했어요. 네. 그리고 출간한 다음에는 아 지금 봤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라고 한 출판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기존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딸려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내 안에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쓸 때 가진 용기처럼 투고할 때도 똑같이 전사처럼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내 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의 경우는 이제 뭐 책을 이미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2권 이상 된 작가니까 뭐 이미 된 사람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럼 이제 처음 책을 쓰시는 교사분들을 이제 도움을 줘서 그분들 또 투고도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실제 어떤 결과들이 나오나요? 근데 첫 책에 이제 제가 첫 책을 내고 저한테 배우러 온 후배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제가 약간 나이대에 맞게 코칭을 해줘요. 그분은 이제 임용서 같은 거 신규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투고가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저같이 이제 좌절을 할 때면 될 때까지 해라. 근데 저도 이제 몇 권을 출간했지만 사실 제가 교육 에세이를 주로 쓰잖아요. 출판사에서 오는 거절 메일이 교육 에세이는 저희 출판사와 맞지 않아 출간이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책 쓰기 강의 오는 선생님들에게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쓰고 싶은 책을 쓴다. 출판사가 원하는 책도 있겠지만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써서 출판사를 더 흥하게 해주겠다. 그냥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요. 그 거절 메일이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뭐 후배 선생님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조차도 부딪혀 봐야 더 단단한 작가로 대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도와줘가지고 원고를 더 완성시켰는데 책이 안 된 케이스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결국에는 다 책이 되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계속 푸시를 합니다. 푸시를 하면은 원고를 쓰면 어쨌거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막 책을 막 쓰고 싶은 그 선생님들에게 책 쓰기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책 쓰기 비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 쓰기 비법은 제가 모든 작법서를 다 읽어봐도 하나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단지 쓰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쓰기를 굉장히 망설여 하세요. 그 작업대 앞에 앉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쓴 것이 있어야지 우선 퇴고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좋은 글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만 하고 쓰지 않으면 원고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쓰는 글이든 못 쓰는 글이든 우선은 써야 한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린 게 책 쓰기는 글쓰기와는 다르게 목표와 자세로 하는 것이다. 재능은 그 다음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실제로 이게 뭐 이 재능이라는 것이 진짜 내가 노력만 한다고 다 작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뭐 수많은 저자들을 배출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진짜 실제로도 해보니까 뭐 처음에 전혀 글을 못 쓰시는 분도 결국에는 책을 내더라 뭐 이런 사례도 있나요? 진짜 글을 읽어보면 센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글 센스가 재밌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어도 책은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첫 책부터 네 번째 책까지 살펴봤을 때 조금 글의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재능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기는 하겠지만 그 재능은 내가 발견되기도 하겠지만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 자기가 만약에 작가의 삶도 같이 가져가겠다 하면 물론 연구하고 공부하겠죠. 그럼 저는 분명히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틀 안에 먼저 가두지 말고 우선 써보고 그것을 진짜 재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일이다. 노력을 진짜 1000번, 10,000번 했는데도 글 더럽게 못 쓴다 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잘 쓰고 싶으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재밌어하는 작가의 글들을 읽어보고 많은 영감을 얻으시면 저희가 필사도 다 따라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내가 뭐 딱히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욕심도 없고 네. 지금의 이 교사의 안정적인 삶에서 네네. 뭐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아, 그렇더라도 책을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게 정말 좋아요. 한다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약간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뭔가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다면 써라. 근데 정말 쓰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직 삶이 지금은 굉장히 험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루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다른 재미를 찾고 싶다면 제가 책에 탕수육 소스처럼 새콤달콤한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약간 창작의 재미를 더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되게 가볍게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제 책상에 온 남학생이 선생님, 책에 선생님 이름이 써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소소하게 저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롤 모델로서도 이렇게 작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되게 많은 영감을 얻고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교직 삶에서 또 다른 영감을 받고 또는 새로운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책 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 도움으로 첫 책을 낸 선생님들이 네. 작가님한테 해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책이 딱 나왔을 때 네네. 어떤 말을 주로 하세요, 작가님한테? 저한테요? 네.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많이 울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감격? 자기 책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자랑은 아닌데 조건 없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계속 끝까지 이끌어주는 모습에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크게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삶에 약간 도움을 주고 영감을 줬다면 저는 그곳으로 되게 만족하는데 선생님들이 나가서 이제 저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후배들에게 해주는 것을 보고 저는 또 되게 감동을 받고 제 삶에 또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리고 제가 책쓰기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멘토로 이제 그 선생님들도 저를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승의 날 같은 때 제가 스승도 아닌데 쿠폰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진짜 매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에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마움이 어떤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그 마음이 저한테 오롯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께 기여하는 이런 삶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약간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이제 뭐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이제 뭐 현직 교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을 이제 부탁했더니 이제 은퇴하고 출간을 계획하기보다는 현직에 있을 때 쓰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제 옆에 그때 명예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퇴직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을 쓰시면 어때요?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쓰겠다. 그래서 그때 연락이 왔을 때는 이제 퇴직해서 좋은 컴퓨터도 사고 글쓰기 도구를 다 샀다.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결국에 책을 못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너무 일상이 평온하고 안전해서 어떠한 영감도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수업을 하셨는데 진짜 하루 딱 안 했는데도 그 수업이 생각이 나지가 않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서 되게 깨달은 게 우리가 학교 탈출을 꿈꾸고 작가나 뭔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는 게 훨씬
네, 책 쓰기에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많은 뭐 장애물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가진 것이 많다. 그것을 책 쓰기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 읽기라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읽기의 강자일 것 같아서 여기에 쓰는 삶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 어젯밤에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장 읽기 구독자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한 단계 점프하지 않을까. 맨날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교사의 책 쓰기의 저자 배정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